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토 김수임입니다. 오늘은요, 감상적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실적 읽기, 이를 바탕으로 한 추론적 읽기, 그리고 추론적 읽기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읽기를 배웠습니다. 감상적 읽기는 사실 이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읽기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세 가지 방법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인지적 차원의 활동이라면 감상적 읽기는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정의적 차원의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적 차원의 독서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이고 감상적 읽기는 정의적 차원의 활동이지요. 이를 위해 독자는 글의 구조와 내용뿐 아니라 표현이나 분위기, 글에서 표현된 심리와 정서들을 음미하면서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 우리가 감상적 읽기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것이 나옵니다. 글의 구조와 내용, 표현과 분위기, 심리와 정서가 되겠죠. 감상적 읽기를 정의하자면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읽기 활동을 말합니다. 네, 이제 감상적 읽기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감상적 읽기를 할 때에는 글의 표현과 내용을 음미하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감동이 어디서 온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것이 감동적인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공감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 공유하기입니다. 글을 더욱 넓고 깊게 감상하려면 자신이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긋고 갈게요. 자신이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옵니다. 밑줄 쳐볼게요. 독자의 관심과 수준, 상황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관점의 다양한 느낌과 해석, 그리고 가치 부여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독자의 관심, 수준,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감동적인 부분을 내면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면화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 쳐보고 가보겠습니다. 내면화란 정의가 나오고 있죠. 글의 내용이나 독서 과정에서 얻은 가치, 태도, 사고, 정서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내면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고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면 독자에게는 감동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면화는 1번 마음을 정화시키고 2번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습니다. 두 번째, 공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동적인 부분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 한 편을 살펴볼 건데요. 동해 바다 후포에서 신경림이라는 작가가 쓴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갈래는 자유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성격은요,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본문을 이야기하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의 제재는요, 동해바다, 즉 바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재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중심이 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는 소망. 저는 일단 명사로만 써놓겠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요,
점층법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매개로 삶을 땡땡하였다. 이 땡땡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맥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네, 여기서 시에서 점층법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점층법이 쓰였습니다. 먼저 티끌이라는 시어가 나오죠. 맥방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방석은 동산으로 다시 확장되는 것이 점층법입니다. 점점 깊게 또 혹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네, 동해바다가 성찰의 매개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답을 말했네요. 바다를 매개로 삶을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비유적이고 성찰적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 억센 파도로 다스리며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네, 여기서는 동해바다를 보았던 경험, 속상했던 이런 경험들을 우선 떠올리고 공감을 하였습니다.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그다음 공감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면화로 이어지는 단계를 이해할 수 있죠. 이렇듯 감상적 읽기를 통해 인지적 차원의 읽기, 즉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감상적 읽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단원에서부터는요.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